손스키의 작품 우리나라 미투 1호 안희정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 3년 6개월이 나왔네요. 이것은 진짜 최장 선고됐다고 봐지는데요. 저는 이 처음에 이제 미투 1호로 이게 나왔을 때는 많이 놀랐죠.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제 선진국처럼 뭔가 저런 강압에 의한 어떤 성적인 뭐 이렇게 욕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문제가 되고 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오픈하기 시작하면은 속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으니까 나라가 건강해지겠구나. 그리고 건전한 어떤 문화가 또 새롭게 자리 잡겠네 하고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분위기가 계속 이상해지는 겁니다. 2호가 누굽니까? 정봉주 아니에요. 근데 정봉주는 어땠나요? 1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가지고 그것도 무슨 뭐 키스 미수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미투로 걸면 걸린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순수한 게 아니고 작전이다. 그러면은 안희정이 1호였으니까 작전이었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상하게 JTBC에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아주 그 조작된 김부선 사건을 또 들고 넘어온 겁니다. 미투 사건이 바람을 타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JTBC가 그럼 이걸 전부 다 주동을 하나 이렇게 또 우리는 이미지가 생겼잖아요. 예. 그러고는 지금 현재는 또 어떤가요? 손스키가 여자가 옆에 동성자가 있었는데 젊은 아나운서가 탔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쭉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2심이 결정이 났는데 3년 6개월이라니까 많이 놀란 겁니다. 예. 나는 그게 어떤 물론 이제 잘못한 건 맞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진짜 주권자들이 뽑아줬을 때는 일하라고 뽑아줬지 그런 식으로 수행 비서를 여자를 뽑아다가 외국에 나가 가지고 자기가 아주 그 욕망을 어떻게 충족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삶을 살아라고 뽑아준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는 잘못됐죠, 분명히. 한데 김지연이라는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해볼 게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따져서 이분은 원래는 안희정 지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치적인 성향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미혼 여자가 아니고 이혼을 한 경험이 있는 35살의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완전 백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이 정말 결혼을 하고 헤어지는 거는 정말 어렵잖아요. 너무나 많은 뭐 가족도 있고 또 뭐 이제 재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우리가 이성과 동성에 대한 인간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어떤 남자에 대해서 백지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과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김지연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이용해 먹기 위해서 스파이가 붙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3년 6개월이라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여자보다는 남자 편에 서가지고 남자들의 심리를 훨씬 더 많이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 쪽으로 계속 흘러왔었잖아요. 그래 웬만하면은 진짜 너무 터무니없이 남자들 위주로 판결이 나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된 판인지 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이제 안희정이 이제 너무 많이 일단 놀랐는데 오늘 일어난 일이니까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일이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놀랄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법 쪽에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김경수 같은 경우에도 깜짝 놀랄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다르게 현직 도지사들 은 대부분 뭐 그런 죄를 지어도 정치 쪽에 힘을 실어주잖아요. 항상 법 쪽에서는. 그래가지고 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금방 집행유예로 나온다거나 뭐 어쨌든 또 감옥에 절대 집어넣지 않잖아요. 그냥 일을 하면서 법적으로 계속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통로를 열어놓는데 이번에는 김경수도 그렇고 안희정도 그렇고 완전히 구속을 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안승태가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법조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 정말 또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김앤장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악명을 떨치는 그런 친일파, 대표적인 매국 친일파 집단의 변호사 단체잖아요. 저기가 보면은 완전 거의 완전 일본 앞잡이도 나서서 할 정도로 우리나라 아마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든 상관없다. 물론 변호사니까 언제든 변호사를 이제 해야 된다고 보이지만은 그래도 저기는 완전 로비스트 같아요. 나라 돈 같은 거 전혀 상관없고 자기들의 출세만 있으면은 뭐든지 하는 거죠. 군인들한테도 완전히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빼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퇴직을 하면은 김앤장에 들어가면 뭐 최고의 출세인 것처럼 막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직에 앉아 있으면서 뭐 군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무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막 그 안에서 또 서로 간에 막 그 정보를 교환하고 또 그 안에도 또 이제 무기를 사고 팔고 하는 어떤 결정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그 김앤장으로는 전부 다 정보가 건너가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지금 3대까지 저렇게 부패를 일삼으면서 끙끙거리고 살 수 있는 것도 김앤장의 역할이 정말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패 안에는 또 김앤장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 김앤장하고 양승태가 같은 한 몸으로 움직이는 세월이 길었다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그 사법적 폐가 정리가 되려고 한다면은 저 김앤장의 저 오래된 완전히 저기도 세습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 문제도 같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민주당이 힘이 빠질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이렇게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예. 어쨌든 뭐 진행되어 온 것이 이제 결정이 난 것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갑자기 그 완전히 무죄가 2심에서 3년 6개월이라는 어떤 그런 그 결정이 난 걸 보면서 뭔가 엄청난 변화가 지금 좀 감지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투 때문에 안희정은 이제 정말 완전히 몰락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정치적으로는 진짜 완전 몰락이죠. 예.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더 여자와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공부하고 학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틀리거든요. 남자하고 여자는 심리 상태가 틀려요. 이번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안희정이 생각하는 어떤 사고하고 김지연이 생각하는 사고가 많이 틀렸기 때문에 여기서 빚어진 일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김지연이라는 사람이 질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희정이 가정을 아주 잘 지키면서 자기에게 어떤 애정을 보여주면서 잘 지내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만든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냥 애정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자기에게 뭔가 성적인 요구를 하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이제 모멸감을 느끼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만약에 실제로 이제 이 여자가 모멸감을 느꼈다면은 그것에 대한 복수를 미투를 통해서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안희정은 정말 많이 잘못한 거죠. 여자가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했다면은. 근데 본인은 이제 마음은 그렇게 안 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유부남이잖아요. 유부남인데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여자가 이혼은 했다고 하지만은 그 여자는 싱글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입장이 틀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간에 심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김지연 입장에서는. 진짜 결혼한다거나 아니면은 결혼을 한다거나 어떤 뭐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런 안희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안희정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도 한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런 사건이 터졌으니까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오해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다. 한쪽에서 안희정은 분명히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김지연한테 그렇게 액션을 취했을 때 김지연이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김지연은 좋아하는 것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모멸감이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진짜 애정을 가지지 않으면서 이 여자한테 계속 어떤 성적인 걸 요구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알아야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안희정은 정말 몰란 것 같아요. 예. 자기가 무슨 이제 자기는 높은 자리에 있고 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여자 그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자가 안희정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 여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의 내면을 잘 들어가 보세요. 미투로 손석희가 만든 작품 때문에 이제 안희정은 제대로 몰락을 했는데요. 미투를 진행한 손석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손석희 역시도 하필이면은 옆에 여자가 탔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가십을 사람들은 재밌어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게 제일 관심이 많죠. 뭐 잡지도 그렇고 뭐 영화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잖아요. 인간사 남자 아니면 여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관심 있는 분야도 손석희의 스캔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옆에 누가 탔는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자가 아니라 숨기고 싶은 어떤 사람일 수가 있죠. 뭐 같은 정치적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제에 관련되는 사람이라든지 오픈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탔을 수도 있는데 손석희는 오픈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드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예. 앞으로 미투로 여럿 보냈는데 손석희는 어떻게 될지 그건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김경수가 이제 안희정하고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사건에 있어서 둘 다 전혀 생각을 못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 저도 그래 생각을 못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굴러오면서 이때까지 학습 효과에 의한 관행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안희정도 3년 6개월을 받았고 김경수도 2년을 받았어요. 과연 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지형도 이것 때문에 많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제 민주당이 그래도 중요하잖아요. 이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정치의 어떤 상황을. 그런데 계속 힘이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경수의 이 문제를 가지고 사법 적폐를 청산하는 문제를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중심에 놓고 한다면은 분명히 과부하가 따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봐도 정말 완전 무결하게 김경수가 완벽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누가 봐도 말이에요. 김경수 자신은 그렇다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있고 특검까지 한 마당에 완전 무결하다 하는 그런 쪽은 일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치 지형으로 완전히 묶어가지고 모든 것을 적폐로 해가지고 싸움하려고 들면은 오히려 자충수가 되고 자기 발목을 자기가 긁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따로따로 두고 싸움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법 적폐는 적폐대로 따로 나가야 되는 거지, 김경수 문제는 김경수 문제대로 또 이제 좀 더 다르게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민주당에서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만약의 경우를 전혀 대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저는 이제 또 그것 때문에 또 더 놀랐어요. 무슨 배짱으로 김경수가 완전히 집행유예가 되거나 무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게 사실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면은 드루킹이 죄를 지어서 3년 6개월이 됐는데 둘이서 같이 항상 주고받은 모든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완전히 나라가 이렇게 벌집 쑤셔 놓은 듯이 시끄러운데 도 불구하고 김경수는 무조건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은 집행유예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하고 장담을 하고 있었나? 민주당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대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오히려 계속 이제 자유한국당에다가 발목을 잡히는 것 같아요. 자한당은 얼마나 실제로 문제가 많습니까? 뭐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의 최교일인가요? 그 사람은 또 이제 미국에 가갖고 스트릿바를 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간 게 자기 뭐 가족끼리나 자기 친구들끼리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예, 아주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일 때문에 갔는데 거기서 그런 짓을 하고 다녔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진짜로 완전히 얼굴에 정말 창피한 일 아닌가요? 자유한국당 그렇게 사고를 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 예천인가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그런 사람들은 양심에 진짜 끄리낌도 없이 그렇게 하고 큰 소리 계속 치는 거예요. 또 보니까 최교일은 오히려 뭐 민주당 소속인 어떤 특별 보좌관이 자기를 꼰질렀다는 식으로 완전 진짜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 진짜 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진짜 완전 철면피, 그런 철면피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까지 뭐 했나요? 도대체가 정권 들어서자마자 계속 안에 내부 총질만 하고 그러고는 힘 다 빼가지고 지금 이제 기운이 다 떨어져 버린 상황에서 완전히 자유한국당하고 싸워야 될 힘까지 다 빠져 있는 상황인가요? 이것은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짜 잘못된 것, 진짜 잘못된 시스템, 잘못된 관행, 악당들하고 싸워야죠. 일 잘하는 사람 벌집 쑤셔가지고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이미지만 완전히 지금 망쳐놓은 상황 아닙니까? 2019년 설날인데요. 그런데 이제 안희정하고 손석희하고 김경수는 설날을 아주 힘들게 보내게 됐네요. 근데 어쨌든 모든 것은 진짜 사필귀정이다. 저는 이재명 도지사님 때문에 사실은 이 말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참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딱 맞는 말이다. 맨날 사건 사고에 시달리잖아요. 뭔가 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만큼 그만큼 책임이 따르고 또 영광도 따르고 하여튼 그만큼의 진짜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요. 사필귀정을 생각하면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진짜 내가 하는 일이 이 하늘을 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다면은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화이팅! 바이!